한 주의 중심 수요 일정 이제 종목 위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익률 정말 훨훨 고공행진하고 있는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진단을 해볼 텐데요. 오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초읽기 지주사 주가 어제 정말 신고가 행진을 보였죠.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 3%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연이어서 이 상법 개정 관련한 이슈를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장의 투자 중심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주가는 지금 지주사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시간에 제가 지주사 관련주를 크라운 혜택홀딩스, 그다음에 SK, SK스퀘어, 그다음에 HD현대 많은 종목을 소개했는데 맞아요. 모두 다 이익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7월 그러니까 1일 날은 그 분기가 바뀝니다. 2분기, 3분기로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지주사에서 H효성이 어제 가장 먼저 전체 종목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쳤습니다. 바로 상한가 쳐가지고 어제 끝났고요. 네. 그리고 한화가 15.38%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화가 정말로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주가 관리하니? 혼날 거야. 근데 이미 주가가 10년 동안 박스권을 뚫고 사상 최고 뚫다는 것은 상법 개정안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서로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3% 룰 요거는 약간 그 삭제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어제 보니까 나왔는데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자, 이사는 그 회사 이익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주주 이익도 이제는 위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들어가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가 아닌 독립이사죠. 일반 주주 이익을 대표하는 독립이사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늘 예정인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주식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즉 21년 만에 지주회사 제도가 다시 이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3월 달 초에 이 코오롱을 처음 추천해 주면서 네. 그때 뭐 지수 3,000피 돌파 가능하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 튈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3월 초다 보니까 정말 반신반의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사님의 예언이 정말 딱 적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상법 개정안 통과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주사 관련주, 지주사주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일까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댓글도 보니까 네. 상법 개정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되잖아요. 제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 중에서 코롱 같은 경우 19,000원 말씀드렸는데 벌써 55,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 이 시간에 그 지주회사 관련 종목을 한 10종목 들고 왔어요. 모두 다 중권주처럼 다 이익이 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주주한테 불리하니까 배당 분리 과세 이런 것을 하면은 이제 그 지주회사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속세 완화. 대주주들이 주가를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완화하는 제도를 계속 보완잡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끝난다 해서 주가가 뭐 세로는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지주사 안에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종목 어딜지 궁금해요. 첫 번째 주력 상품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바로 이 종목은 일진홀딩스가 되겠습니다. 홀딩스란 말이 지주회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진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먼저 우리는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종목은 정말 내가 안심하다 사도 돼.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은 2,912억입니다. 2,912억 머릿속 기억하세요.
매출액이 연간 1조 8천입니다. 좀 싸다는 느낌이 들죠. 영업이익이 715, 순이익이 504억이면 자 이거를 미국식으로 계산해 봅시다. 우리 서학개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미국식 계산하면은 요 504억의 10배니까 5천억은 돼야 되는데 2,900억. 근데 미국은 지금 이것에 20배를 더 줍니다. 그러면 1조가 돼야 되는 2,900억이네? 싸다는 거죠.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그러면 지배 구조를 제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일진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대주주고요. 요 밑에 네. 지배하고 있는데 가장 알짜배기 여기가 여기가 가장 알짜배기죠. 상장사, 비상상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요게 인상적입니다. 일진 복합 소재가 뭐냐면 그 수소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죠. 이 공장이 전주가 있습니다. 현대 전주 공장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방문했죠. 기업 탐방한 겁니다. 이런 튼튼한 걸 지배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사업을 그룹에서 하고 있나 다음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진전기를 통해서 전력 케이블, 송전, 변전,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몬드가 공업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일진 복합 소재가 수소차 연료 탱크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이 종목을 가져오시는 기준이 요즘 시장과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이 적중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은 일진홀딩스였고요. 저희 이제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보면은요. 네.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악어입을 이제 재밌게 하려고 쉽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요 정확한 용어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한번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는 어떤 느낌이죠? 이렇게 입을 야무지게 다물어야 돼요.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입을 다물고 올라와서 많이 갔잖아요. 쭉 보니까 그 뒤로 거의 10몇 년이 흘렸죠. 오랜만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쳐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면은 저는 최소 여기 가지 않을까, 10,000원을 넘기지 않을까 그냥 눈에 보더라도 이제 악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사님이 볼린저 밴드로 악어입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도 설정해 볼까요? 네, 매수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한테 기분 좋게 좀 빠져서 끝났죠. 그럼 우리한테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가는 5,900원에서 시초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6,3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800원, 손절가는 4,200원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저희가 지금 4월 달 이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시간에 추천하면 한 달에 15% 이상은 꼭 내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지주사 그 안에서 일진홀딩스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주사주 안에서 담고 있던 종목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부터 공략했던 지주사들이 줄줄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5월 30일에 편입했었던 크라운 혜태홀딩스 2차 목표가 8,6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4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21% 급등하면서 긴 장대 양봉을 그려내줬는데 지금 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자, 이 종목을 저희가 말했던 순간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죠? 네. 그래가지고 급등해가지고 하다가 올라가니까 40%난 겁니다. 한 달 만에 40%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량주가 적은 회사,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50억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매출액이 1조가 넘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는 670억이 되기 때문에 1,450억대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거래량이 다시 역대급으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또 크게 열려있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입을 야무지게 다물어서 쫙 벌리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저희 지금 2차 목표가 8,600원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네. 3차는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3차 목표가는 제가 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 혜태홀딩스 아직도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다음 목표가는 1,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죠. 두 번째 이슈도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이제 제한이 됐고 주식시장이 이제 대체 투자 수단으로 더 주목을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저희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슈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목이 뭐냐? 여기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제2금융권도 조인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조이고 여기도 조이고 다 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것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맞아요.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 상환 비율입니다. 자, 자기 부채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을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가장 높은 단계까지 해가지고 전체 금융권에 대상을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 달부터 보면 전 금융권 1, 2, 3 금융권, 전 금융권이죠. 자, 주택담보대출 혹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서 가상 금리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증시 고객 예탁금이 70조를 근접하고 있어요. 역대급입니다. 사상 최고치.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43조입니다. 아,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증권사가 돈을 벌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증권주도 또 안 갔던 종목들이 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증권주를 3월 그리고 4월부터 미리 공략을 해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주 안에서 지금 새로 들어가도 될 기업은 어딜지 많이 궁금하네요. 두 번째 기업도 공개해 주시죠. 자, 그 종목은 바로 유진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안 갔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키움증권 네. 사상 최고치, 한국금융지주 사상 최고치, 대부분 그 미래셋증권은 154% 갔는데 맞아요. 이 종목이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간 이유가 약간 있죠. 1분기에 이익이 좀 서운했죠. 요 부분이 좀 서운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2분기도 너희 실적 안 좋을 수가 있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갔는데, 그런데 이 회사를 보면은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628억이에요. 근데 자본총액이 1조 466억이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죠. 청산 가치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요 정도 가치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키 맞추기 게임이 들어올 수 있다. 즉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3,700원대니까 그러면 3,700원대가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요즘에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여기 수정을 하고 70조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상품, 증권사에서 발행한 각종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LS 이런 상품이 현재는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때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면서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증시가 좋으면은 뭐 증권회사들이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넉넉한 뭐 두나무나 이런 회사들이 나도 금융 쪽으로 진출할 거야. 나니 돈이 풍부한데 나도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유진증권이 그런 대상에 2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도권에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허가를 안 해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M&A에 대한 이슈도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지금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다른 증권주와 비교했을 때는 덜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전망하면서 저희 오늘 유진투자증권 편입해 볼 거고요. 이제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죠, 이사님. 제가 이제 키 맞추기라는 거를 왜 말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 지수는요, 요걸로 본다면 요 자리를 뚫었어요. 가격으로 본다면 10,000원대를 뚫어냈거든요. 10,000원대를 뚫어냈는데 아직도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막 올라오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M&A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빠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가를 키 맞추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 지금 새로 진입해도 늦지 않은 종목이 유진투자증권이었는데요.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 범위로 가격대 설정해 볼까요? 네, 매수가 범위는 이제 3,745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8%대 이익권인 4,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4,300원, 손절가는 2,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진투자증권 편입해 볼 건데요. 매수가는 3,745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 진입,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000원으로 우선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추가적으로 저 지주사 안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담고 있던 기업 중에 코오롱 있잖아요. 코오롱이 네. 어제 또 6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면서 신고가 또 돌파를 했고 네. 지금 무려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짧게 여쭤보자면 코오롱 지금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더 들고 가봐도 돼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무리죠. 근데 이제 지주사가 코오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주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들고 갔던 일진홀딩스 그쪽으로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 즉 지주사 중에서도 코오롱보다 싼 주식이 많아요. 그쪽으로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코오롱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에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일진홀딩스 오늘 장에서 추천주였던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더 많은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무료 방송 하는 데가 있습니다. MBN 골드하고 MBN 골드 유튜브에서 하는데 제가 2분기 때 VIP 누적 수익률에서 지금 1등을 한 전문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컨디션이 좋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지주사 4대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오롱만 가느냐? 아니다. 코오롱을 따라서 갈 지주회사 4대장. 그 회사들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 실력 믿지 않습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아침 8시 무료방송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역시 두산의 너빌리티랑 지주회사를 거기서 문자를 받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 종목을 바꿔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은 지주사 종목들 그리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 열심히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